미국은 그동안 항공기 엔진 기술에서 선두를 자처해왔지만 이번에 한국이 선보인 기술은 미국조차 탐낼 정도로 혁신적이다. 한국은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독창적인 엔진 기술을 구현했다. 이 엔진은 성능 면에서 탁월하며 효율성과 출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며 KF-21 엔진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산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자국의 기술 자립을 위해 그동안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KF-21 개발을 이뤄낸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의 방위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KF-21 엔진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에 적합한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미국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번 상황을 통해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더욱 가까워졌다. 미국의 관심은 단순한 기술 협력 요청을 넘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기술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KF-21 개발 과정에서 엔진뿐 아니라 항전 시스템, 레이더 기술 등에서도 자립적 성과를 이뤘다. 이번 미국의 요청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갈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기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며 자국 기술 보호와 독자 개발의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KF-21 전투기의 성공은 한국 방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번 미국의 관심은 그 가치를 더욱 증명하는 사례다. 한국은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자립적 개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미국의 협력 요청은 한미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양국이 함께 기술적 도약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한국이 방위산업의 중심에 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이다. 정부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해 16000LBF 파운드 포스 엔진 출력 단위 급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선다. 방위사업청, 방사청, 은 21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25에서 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항공 무기체계에 필요한 엔진의 목표 성능과 사업 방식, 일정 등이 담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에 성공하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들어가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GE 위 엔진 14770LBF급 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방사청은 첨단 엔진의 비행 가능 시점까지 14년 정도 소요되고 예산은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방사청은 향후 관련 기관들과 협의 및 검토를 거치고 사업기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AI, 유무인 복합체계, 양자 분야, 첨단 소재, 에너지 등의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는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직립형 다목적 무인잠수정 과전투기, 캐노피, 조종석 윗부분을 덮는 투명한 재질의 막, 용 디스플레이, 차세대 항공무기 체계용 첨단 항공 엔진 고홍보 기반 기술이다.
군 당국은 올해 안에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래전장의 기술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 다시 트럼프 시대, 한국엔 삼총사 있다. 아메리카 이즈 백. 예상대로 시작부터 강공 모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원칙은 단 하나. 미국 우선주의다.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앞세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밀까 전 세계가 그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송한 관세부터 앞세웠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대신 외국의 관세와 세금을 매겨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미국 재무부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무기화 공언은 현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미 동부 시간 4일 0시, 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1-3위 교역국의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SNS, 트루스 소셜에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징수를 위한 대외수입청, ERS, 신설도 공식화했다. 취임식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에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무역적자 원인 조사, 불공정 무역 관행 검토 등을 지시하고 이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나라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을 포함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미국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을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산 픽업 트럭 관세 철폐 시한 20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2020년 이후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트럼프 2기의 실질적인 정책 가늠자로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AFPI와 헤리티지 재단이 주목받는다. AFPI와 헤리티지 재단은 비슷한 듯 다르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 성향 공화당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반면 AFPI는 트럼프 행정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헤리티지 재단과 달리 만들어진 시점도 2021년이다. 트럼프 일기 당시 백악관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이던 브록 롤린스 등 트럼프 최측근 인사가 합심해 만들었다.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자 다음을 기약하자며 설립한 기관이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차기 정책 방향성의 중심은 헤리티지 재단이 아닌 AFPI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 구성 15명 중 AFPI 출신만 5명, 브록 롤린스 농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펜본디 법무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더그 콜린스 보훈부 장관,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다. 헤리티지 재단과 AFPI가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 전반에 중복적으로 반중국 친동맹 기조가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AFPI와 헤리티지 재단 정책은 크게 1 경제 2 외교 국방 3 에너지로 구분된다. 먼저 경제정책 목표를 살펴보자.
핵심 키워드는 전략적 관세와 공급망 강화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으로 자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맹국 중심의 전력 에너지 필수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AFPI와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의 기술 침탈과 시장 왜곡을 해결하고 에너지 필수품 부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월부터 중국 생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배경으로 풀이된다. 외교국방 부문도 반중국 기조가 감지된다. AFPI는 강력한 군사력 유지와 중국 대응을 외친다. 구체적으로 동맹국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억제와 반도체 공급망 장악, 드론 등 각종 방산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방산 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인 정책이다. 헤리티지 재단도 앤서니 김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데릭 모건 헤리티지 재단 부사장이 작성한 미국을 위한 위제 2025년 이후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방위 개발 생산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눈에 띄는 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AFPI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대신해 석탄과 석유 등 전통 에너지원과 천연가스 같은 브릿지 연료, 친환경과 전통 연료 사이 등 모든 에너지 부문의 생산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 SMR 등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자고 덧붙인다. 헤리티지 재단도 마찬가지다. 헤리티지 재단은 앞선 보고서에서 글로벌 상업용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